네, 맞습니다. 아니 완전 뭐 우리나라 부자들 사는 동네에서 왔구만. 37 장가는 안 가신 거예요? 못 갔습니다. 네. 아직 못 가고? 네. 갔다 온 건 아니고? 갔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능력이 좀 부족해서. 네. 1톤 냉탑을 운행해가지고 납품을 원래 했다고요? 네, 만으로 2년째고 이제 3년차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사연이 그 직전에는 제가 온라인 쇼핑몰도 했었었고 잠깐 한 6개월 정도 바로 그 직전에는 IT 그 개발사 쪽 그 회사 중소기업으로 5년 정도 회사를 다녔었고요. 이제 사실 회사라는 그 문턱이 성장의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능력을 발휘한 만큼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뭔가 시너지를 좀 가져봐야겠다 계기가 있었다가 이제 신사임당 유튜브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좀 영상을 좀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영감을 얻어서 쇼핑몰에 도전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홀로 아무런 그런 거 없이 홀로 부딪혀야 되다 보니 힘들어요. 예, 이게 좋은 부분만 보고 이제 그 이면의 현실적인 그렇죠. 부분을 못 보고 하다 보니까 좌절을 하고 보기보다 힘든 게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예, 그러고 이제 그러고 한 1년 정도 방황하다가 이제 냉동탑이라도 하면은 이것도 어찌됐든 사업자고 돈을 좀 내가 뛰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직전 달까지는 새벽 6시, 5시죠. 5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늦게까지 하네요? 두 탕을 했거든요. 이제 돈을 이게 사연이 아까 말씀드리려던 게 저희 아버지가 그 괜찮게 자산은 있으신 분이시긴 하시는데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들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좀 약간 내놓은 자식처럼 이제 제가 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과외도 5개씩도 하고 정말로 사교육을 많이 받고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공부에 대한 취미가 없었고 제가 좀 경상도 분이시고 굉장히 많이 엄하시고 무서우신 분이신데 현재도 어렵기도 하고 근데 제가 빚이 지금 현재 1억 1,100 정도 정확히는 그 정도 있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빚을 많이 줬어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 철이 없었던 게 이렇게 1톤 15시간씩 운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심적으로 빨리 청산하고자 주식도 하고 코인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주식도 하고 코인도 했는데 그게 그때 그냥 오롯이 돈을 그냥 모았으면 됐는데 본전 생각이 나다 보니까 대출을 받고 월급이 들어오면은 실패를 해서 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투자가 아니죠, 투기죠. 그냥 맹목적인 투기도 하고 해서 그 빚이 처음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고 저 차량도 대출이 빚이 있는 상태인데 그거 합쳐다 보니까 이제 1억이 되고 1억 2천이 되고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막막한 상황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이 정도 빚이 되면 이 빚이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인데 계속 늘어나는 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사실 그냥 마지막까지 제가 그냥 여기 오기 직전에는 어떤 생각이었었냐면은 그래도 제가 트럭을 15시간씩 운행을 하면서 매출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90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찍었습니다. 일을 할 때 기름값이나 세금을 물론 다 나가겠지만 근데 대출 나고 갖고 해서 계산을 했을 때 뭐 그냥 내가 당장
비트코인도 안 하고 주식을 안 하면은 한 400만 원 정도 남는 수준이었던 상황인데 네. 일을 오후에 하던 일이 좀 트러블이 나가지고 제가 강제로 잘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트럭 장사 사관학교 이 유튜브를 신사임당이든 뭐든 이제 그런 유튜브들을 제가 한 6개월이고 7개월 전부터 봐와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차 트럭도 있겠다 고민을 하면서 지원을 해볼까도 싶었지만 그때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간절하지 않고 이거는 면접을 봐도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 그거기 때문에 너가 간절하지 않으면은 애초부터 미포여가지고 면접 볼 때 간절하지 않아서 괜히 어설픈 마음으로 지원해서 지원한 만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지원을 하지 말고 그냥 선한 영향력 좋으신 말씀하시는 거 그냥 유튜브나 청취하면서 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자. 그 당시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살다가 요번에 근래 제가 이렇게 일이 잘리게 되고 이제는 이게 내가 더 이상 이 배성기 감독님의 말씀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파산을 하고 뭐 그러면 안 되지. 이거 가지고 전문나에 파산하면 쪽팔린 거지. 네, 그럴 정도의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반드시 저는 꼭 잘 합격을 해서 꼭 하고 싶습니다. 네. 한두 살 정도면 이거 하실 정도가 아닌데 이주리. 제가 그냥 그러니까 그 집에 거주한 거 맞지만 저는 아예 그 관련이 없다시피 그냥 그러니까 잠만 자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 뭔 얘기인지 알았어. 네.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시구나. 네 맞습니다. 아버지 눈에 들어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 뜻. 사실 본인이 인정받을 것도 없지만 집에서 인정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먹고 살 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만들어야 된다면 내가 먹고 살 거는. 네 맞습니다. 근데 냉탑 운전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셨던 거예요? 순수익이? 그러니까 저번 달까지 두고 뛰어가지고 순수익이 그러니까 대출 갚는 거 이런 거 빼고 그냥 들어오는 돈만 했었을 때는 630, 650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많이 들어왔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 군데가 잘려나가서? 한 군데 잘려나가서 이제 한 300벌이 정도 300벌이 정도로 절반으로 줄은 거죠. 근데 이제 한 달에 이자만 140, 150 가량 은행권에서 쓴 게 아닌데 140 나가면 이금융권입니다. 이금융권 캐피탈이나 뭐 이런 데서 네 캐피탈 11%, 12% 그러니까 딱 이게 이자율입니다. 이게 본인이 이 장사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정말 독해져야 돼요. 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게 이 안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아니라 이 트럭 장사 판이 험해. 되게 생각보다 험해. 네. 밖에 나가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좀 왈가닥하고 되게 험해. 네. 이 일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가서 뭐 티격태격 뭐 싸움은 아니고 네, 말싸움할 때도 있고. 근데 요즘은 알다시피 함부로 뭐 주먹을 휘두른다거나 이랬다가 난리 나요 진짜. 네, 그냥 뭐 네. 경찰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하여튼간 사람 몸에 손 한 번 이렇게 잘못되는 날에는 일 커져요. 되게 커지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옛날처럼 뭐 그런 거는 없어요. 네. 그런 거 쫄 필요는 없어 그런 걸로. 근데 이제 신경전이지 서로 스트레스지. 네. 근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이게. 네. 내가 보니까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완전히 많이 이제 나도 장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딱 보면 어느 정도 촉이 와. 네. 이 사람의 촉이.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얘기해서 기분은 나쁘지 말아요. 네. 근데 뭐 그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많이 위축돼 있어. 네. 사람이. 네. 딱 말할 때도 보면 위축돼 있다는 게 느껴져. 네. 근데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장사를. 네? 떳떳해져야지. 너무 그런 거에 뭐 그런 환경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37년을 자랐는데 그렇게 네. 하루아침 사이에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네. 아마 이 모습이 집에서의 모습도 이거랑 비슷할 거야 아마. 네.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서워가지고 네. 딱 가만히 있고 막 말도 잘 안 나오고. 네. 예, 그런 건 같아. 근데 아니 그런기보다는 이제
면접에 긴장돼서 지금 약간 네, 그런 네. 게 있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장사를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거 긴장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네. 별거 아니야, 진짜. 나도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개뿔도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네. 내가 나중에 돈 있으면 다 모든 게 보상되고 다 모든 게 진짜 웃기던 그냥 내 젊은 날의 그런 일이었지 와 어렵고 그런 일은 아니니까 너무 쫄 필요도 없어요, 일을. 네. 아 뭐 밖에 나가서 단속반이 걔네들도 인간이고 사람인데 네. 너무 쫄 필요도 없어요. 뭐 먼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왜 이 얘기를 먼저 너무 위축되지 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위축이 되면 이 트럭 장사는 결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바로 네. 결과가 뭐냐, 수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600만 원이라는 돈이 적게 번 거는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네, 저 맞습니다. 냉탑차 가지고 네, 맞습니다. 뭐 유지비도 많이 들겠지만 네, 저게 맞습니다.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게 번 거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트럭 장사에서는 더 벌죠. 더 벌기야. 기본적으로 트럭 장사 해가지고 보통 그래도 못한다는 사람이 한 500 벌고 그래도 뭐 잘하면 1000 정도는 벌어요. 네.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이 장사는 정말 하기 나름이에요. 500에서 1000이 기본적인 거고 사람들이 벌어가는 수익이 그래요. 저 똑같고 얘기해요. 이 시스템에서, 우리 시스템에서. 근데 여기서 진짜 에이스가 나왔다. 그럼 뭐 2000에 3000 정도 한 달 수익이 되긴 되는데 내가 완전 나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이 수익이 안 나와요.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이건 오로지 나한테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 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이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건 트럭 장사는 안 하시는 게 낫지 뭐. 내가 영상을 봤다니까 알 거예요. 차가 카고 그냥 네. 짐승은 그거일 때하고 냉탑으로 할 때하고는 매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본인도 그건 각오하고 저거 어차피 저거 내리기는 좀 힘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업체를 검색한 건 아닌데 이제 구글링 했었을 때 안 그래도 찾아봤거든요. 영상을 봤었고 카고로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중고로 사는 데가 있긴 있어요, 저런 거를. 네, 근데 뭐 검사 비용 80만 원인가라고는 써 있는데 이제 정확히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달 때 얼마 줬어요, 저게 냉이? 그러니까 제가 저게 사실 화물일도 모르고 들어간 거라 절반 정도는 이제 그냥 덤팅이 씌우고 들어갔는데 지입으로 해서 일자리랑 해서 3,700 주고 들어갔습니다. 3,700이요? 네. 냉탑값 저 차 몇 킬로 뛴 건데요? 그러니까 받았을 때 당시엔 600이었고 지금은 600kg요? 네, 지금은 18만입니다. 네. 600km를 뛴 새 차라고요, 저? 그러니까 받았을 때? 중고로 받았는데 600kg짜리를 줬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 그 당시 근데 지금은 한 18만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1000 몇백만 원 정도를 수수료를 뗐구나, 얘네들이. 네, 맞습니다. 딱 보니까. 네. 그러면 인값 해가지고 그래, 한 1200, 1400 정도를 수수료로 뛴 거네, 얘네들이.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저 냉차로는 네. 장사는 할 수 있지만 네. 매출은 떨어져요. 확실히 떨어져요. 네. 왜 그러냐면 눈에 띄지가 않기 때문에. 뭐 활용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 냉차를 이용한.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 냉차를 이용할 장사를 해보든지 일단 네. 난 그래도 해보겠다. 그리고 해보든지 아니면 아싸리 저 냉을 중고로 팔아버리고 카고를 얻어가지고 그 뒤에 적재함만 바꿔가지고 용도 변경해가지고 카고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용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그건 알아보고 해야 제가 돼요. 알아봐야 네. 돼서 좀 그리고 여건만 된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냉 그러니까 안성에서 물건을 싣고 처음에 오전에 새벽 5시 일어나 파주초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쭉쭉쭉 치고 내려오면서 칩니다. 그럼 저녁이네? 네, 물건을 치고 이제 인천에 제가 아다리 맞게 오후에는 또 인천에 잡아서 물건을 한 2시쯤에 치고 약간 한두 시간 정도 공백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중간에 좀 쉬어야 돼서
거기서 인천 쪽으로 바로 가서 한 2시간 정도 좀 차에 좀 잤다가 물건을 싣고 이제 성남 분당 쪽으로 내려오면서 치고, 예, 그러면 한 8시 반, 9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1시까지 하고, 네. 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기름값만 10만 원 돈에. 그쵸, 네. 나가는 돈이 꽤 되네. 예, 그거. 기름값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돈 나오가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기름값이 좀 많이 내려서, 과거에 좀 코로나 때 많이 비쌌잖아요. 그때는 진짜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썼었고, 지금은 한 6, 7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근데 저도 먹고 이런 거 저런 거 편의점에서 군것질도 하고 좀 먹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900을 찍어도 기름값 제하고 차량 보험료 제하고 보험제, 식비 제하고, 식비 제하고 유지비 제하고, 네, 차량 뭐 감가상각 뭐 감가상각도 그런 제하고. 거 치고 하면 한 달에 한 400돈 깨지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내야 되니까 그 원금이 아닌 이자만 내는 게 또 그렇게 나가면 뭐 500, 600 가까이도. 와,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500? 50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400 정도? 450? 진짜 그러네? 네. 차 타고 포티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일 하나가 지금 나가리 돼서 아예. 이거 뭐야? 이거 차 타고 포티면 이건 200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현재는 이제, 그쵸, 네. 이것만 해서는 100만 원도 가져갈까?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밥도 못 먹고. 냉탑 떼요, 그냥. 네. 나는 900이 순수익인 줄 알았어. 그거 저 제하고. 아닙니다. 네. 전혀 그냥 아닙니다. 냉탑 떼요, 그냥. 네. 아씨,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이거 벌겠다고 일을 해, 씨. 네. 하루에? 네, 맞습니다. 설사 제가 중도에 제가 이 일을 그런 생각 전혀 없지만 지금 어긋나게 되더라도 다시는 돌아가진 않을 생각입니다. 진짜 그거는 비전이 없다. 네,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15시간, 16시간 운전하면서 아니, 저 차는 감가상각만 되고, 네, 비전이 없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밑으로 벌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네, 맞습니다. 그걸 왜 해? 네. 그냥 식당 알바해도 300원 넘게 버는데 내 차 없어도. 진짜 그러네. 네. 내가 봐도 안 하는 게 낫겠네, 일을.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고 문자를 줘요. 그리고